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부유물은 국가 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해역에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하루하루 전격적이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오늘 3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사과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서훈 안보실장의 긴급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름 통지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3일 만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김일성 주석이 이유락 부장한테 이제 어떤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고위주미 총리 갔을 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사실 무게로 보면 지도자 입에서 직접 나온 거고 이거는 지도자 입에서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이 편 보면서 잠깐 살짝 좀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 게 통전부가 청와대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가 청와대에 보내야 정상인데 통일전선사업부가 우리 통전부에 보냈어요. 이건 우리가 통전부가 우리 청와대하고 비슷한 급이라는 내용처럼도 일전적으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한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한 부원장님 말씀은 격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우리 통일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통전부장이 우리 대통령한테 직접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다소 경 문제에 대해서는 예. 내용은 내용이지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경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럼 고 부원장이 하나 더요. 지금 보면 사살 3일 만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긴급히 보낸 거는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지만 3일 동안 그러면 어떤 내부 조율이 있었길래 이런 이례적인 행동이 나왔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방부 이야기는 거의 시간 단위로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에 의하면 자기네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예. 다만 사람이 숨졌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딱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 사실 북한 말하고 우리 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국방부 버전하고 북한 버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3일 동안에 그럼 뭘 했을까? 이거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에 한국과 한국 국민과 전 세계가 이 잔인성에 분노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걸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장성택 처형 때처럼 이게 부붙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매듭을 질 필요가 있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3일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반인륜적인 만행 혹은 엽기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더 커지면 뭐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 정도는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 세계 관계, 유엔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건 완전히 거의 그냥 엽기적인 집단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예. 이거를 끊지 않으면 우리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유럽 관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오늘 통지문을 보낸 거고 이게 오늘 청와대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얘기는 야당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칭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 북한의 만행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나왔던 이례적인 상황은 우리 고영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식의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다는 점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 3일 동안의 조율 과정이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북한 내부의 김정은이 북한에서 조율한 과정 플러스 저는 어제 오늘 사이 긴박하게 저는 북한과 우리 청와대 사이에 저는 물밑 조율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도 이 상황이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여론도 굉장히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공개된 청와대와 북한 사이에 한 라인이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라인을 통해서 이 사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사과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에 맞춰서 저는 북한 내부의 조율보다는 남북 사이의 조율이 있지 않았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 물밑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신속하게 나왔고 사과라는 단어가 미안이라는 단어가 두 번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굉장히 또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규칙대로 할 뿐이고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행패를 다 저질러 놓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지금 해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 침입자라는 규정, 그 다음에 우리는 규정들 했다는 그 자기들의 어떤 항변, 그리고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고는 어떤 발뺌, 이런 세 가지 내용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대표님. 이 북한의 입장문을 보면 사실은 뭐 자신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그런 그 변명적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와 논쟁거리를 던져주었어요. 예. 지금 이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방부가 최초 발표를 할 때 월북자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 정부가 조치를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이 사건 초반에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북한의 입장문을 보면 월북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표류자예요, 표류자. 예. 자, 그러면은 이 북한의 말대로라면 이 표류자의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는 월북자라고 했고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 어선들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고생한 이 공무원이 실족을 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북한에 표를 했는데 그를 월북자라고 폄하했다. 이건 사자 명예훼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화두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입장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골탕 먹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들이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똑바로 알고 있어라 라고 우리를 훈계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분이 저희가 크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 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더 잘라서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뜨거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은 공무원을 사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사과하면서도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다릅니다.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여물은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사과 통지문은 사과 통지문이고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이 우리 군과 우리 정보당국과 북한의 입장이 180도 다른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에게는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 이거는 코로나 방역 조치의 기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사실은 이 코로나 관련돼서 사살 명령과 소각 명령을 내린 나라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어요. 뭐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시신 소각이라는 정말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오늘 북한의 입장을 보면 원래 올라갔던 우리 공무원이 뭔가 공격하려고 해서 뭔가 대응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물 위에서 정말 다 널브러져서 힘이 하나도 빠진 사람이 무슨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예. 결국 그 사람이 공격할 것 같아서 총을 쐈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전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10년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표류했던 사람이 180명입니다. 자, 그 180명 중에서 우리가 총 맞은 사람 하나 있습니까? 다 우리가 데리고 와서 다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탈레반이나 IS나 테러 집단이 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엄청난 지금 파문을 일으키다 보니 김정은이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게 자신들은 정상국가의 모습들을 항상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회담도 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된다면 정말 국제사회는 어떤 면에서 반인권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신을 태운 행위 자체는 이게 상당히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신들은 이 사람을 시신을 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입장 밝힌 걸로는 그 불빛을 다 보고 우리가 관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분간 불이 그렇죠. 탔다고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 시신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유물 태우는데 왜 기름을 뿌립니까? 그냥 태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태웠다라고 우리 정부가 다 위성을 통해 정찰 자산을 통해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명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이 행위 자체가 테러 집단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어떤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좀 더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이 모든 게 만약에 진실 공방으로 치닫았을 때 북한의 거짓 해명에 좀 무게를 두시는군요. 고영환 부원장님. 좀 더 덧붙여보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중칙에 따라 이 북한 통지문의 얘기입니다.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사격하였으며 이때 거리가 40-50m였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만행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네 알고 좀 얘기해.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우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80m 됐을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대한민국 암무개라고 하는데 뭉얼거려서 잘 못 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40-50m까지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을 취해서 총탄 10발을 규정에 따라 쐈다. 그리고 사격 명령은 경비정 정장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체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장이라고 하는 그 배가 14.5mm 고사기관총이 있고 자동소총을 가지고 있는 그 배하고 오 지도선하고 두 배의 군인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무슨 위협이 가해질 것 같아 지금 거의 의식을 잃어서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총탄을 부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방부 발표는 어떻습니까? 시신을 배에다 올려놓지 않고 묶어두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9시 40분에 총격을 가하고 10시 11분에 시신을 40분 동안 불태웠다. 저는 북한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전선 접촉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의 경계 규칙에 따라서 초소장이 결심을 해서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당방위를 했고 예. 당신들이 불법 침입한 것은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정당방위를 했고 우리가 태운 것은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부유물을 토각했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어쨌든 사망을 했으니 유감을 표시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빠져나갈 걸 다 빠져나간다. 아까 신인균 대표님도 뭐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명하고 정장 이름하고 이 뭐 40발, 50발, 40m, 50m, 10발 소리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월북자 문제, 우리가 월북했다는데 월북 안 했다고 그러고 결국은 뭐 한국에 재미없을 일을, 뭐 재미없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미없다는 말이 우리말로 영화가 재미없어 그 뜻이 아니고 너 자꾸 나한테 개기면 재미없어 하는 걸 북한 사람은 재미없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들면 재미없다. 이런 표현들을 쓴 거 보면 국방부하고 국민, 정부하고 국민, 우리 좌우 요 대립하는 코드들이 각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통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략적이다. 사실 어제까지 우리 군은 북한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2일 10시 12분에 시신이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여기서부터 위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브레이다에서 봤던 불빛 하나, 이것도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인 것인데 큰 징후인 것만은 맞지만 그거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당시에 그러니까 다 맞춰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다 또 조각 맞춤을 더 해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실종 공무원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쨌든 실종돼서 북한에 도달했는데 총으로 쏘고 화장한 겁니까? 죽음을 다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불에 태운 겁니까? 그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조치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식 교수님, 여기 앞서 고영한 부원장님하고 이현정 의원님은 이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김문식 교수님은 이 진실 공방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우선 이번에 나온 북한의 입장문은 겉으로는 사과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발뺌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그 잔인성이 시신을 사살하고 나서 태웠다는 건데 부임을 태웠다고 지금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말대로 10여 발을 쏴가지고 혈흔이 흔적에 아주 낭자했는데 그 시체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시체가 보이는 상황에서 부유물을 태운다는 지금 발뺌을 하면서 사실은 불을 태운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 실체적인 진실은 시신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바이러스 균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저는 불을 태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부지시라고 우리 국방부는 파악을 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상부지시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할 정도면요. 도감청의 결과입니다. 적어도 북측 경비정과 사령관과 윗선에서 다 지시되는 통신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저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측도 그것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북한의 입장문 자체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발뺌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과가 아닌 저는 그 트집을 벗어나기 위한 저는 면피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왜 그 북한 입장문을 직접 있습니까? 그 입장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들을 쐈고 그리고 부유물을 태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카메라 앞에서 지금 화면처럼 입고 있는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육성으로 사과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북측에는 이런 입장이 전달됐다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김정은의 입장도 그대로 대독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국식 교수님, 그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아까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대독을 할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이런 통지문이 왔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였고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과 주석을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당연하죠. 그대로 읽은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또 긴박하고 시급하니까 갖다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을 대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과 시신 훼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육성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북한에 이런 통지문이 왔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북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항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통지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건 이 이모 씨, 공무원 이모 씨 피격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알았고 얼만큼 관여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해군의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어떤 민간인을 사살을 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정도 되면은 군에서 어떤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예.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글쎄,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런 통지문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영원 원장님, 오늘 통지문에서 북한의 얘기는 단속 정장의 결심으로 이런 사살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몰랐을지 김여정 부부장까지는 알았을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꼬리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비정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 내지 대위입니다. 우리말로 중위 내지 대위가 하는데 대위한테 책임을 맡기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에 아프리카 나라의 군수품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는데 그 기술자 파견하는 이 임명에 대한 건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해야 여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고 6시간 동안 그러니까 발견이 돼서 결박이 돼서 어쨌든 6시간 만에 이렇게 사망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는 사단장, 군단장, 총참모장을 통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까지 보고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런 군 지휘 계통에 들어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의하면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 시신을 훼손하고 사격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 생각을 합니다. 신인균 대표님. 근데 조금 전에 국정원이 비공개 이제 국회에서 외통위를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는 간부가 알아서 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북한은 오늘 통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누군가의 간부는 책임을 지고 또 북한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방금 김근식 교수께서 그 서훈 전 지금 안보실장이시죠. 전 국정원장이 정말 부적절한 대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뭐 김정은을 위한 국정원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관계, 이 군사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지휘관이 자유권을 발동해서 사격을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자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때 당시에 사격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뭐 하루 이상을 표류해서 사대로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의 군인이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장이 저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뭐 해군 사령관을 낙마시키나 뭐 사실은 또 사실은 최고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는 군정지도부입니다. 예. 최부일 대장인데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장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마 최고 마지막으로는 서해 함대 사령관 정도까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해서는 안 되죠. 훨씬 더 높은 선, 실제로는 김정은이 지시한 것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신 대표님이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더 세게 말씀하신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게 우리는 북한의 거짓 해명, 변명밖에 불과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입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신 대표님 진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좀 의미심장한 건 이 시신 훼손 시점에 이 서해상에 정찰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하나 떴다 그래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상의 비행체가 아니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항적 정보, 선박 정보 이런 걸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당일날 하루 종일 그 미군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날아왔던 RC-135W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특수 감청 정찰기가 계속 세계 상공에서 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501 정보회단 소속의 RC-12X라고 하는 이 가드레일 정찰기 여기도 역시 상공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아마 미군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감청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 한국정보사령부의 37 부대, 777 부대의 감청 부대가 연평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최초에 왔던 그 수산사업소의 그 경비선, 그 수산사업소 선박뿐만 아니고 북한 해군 그리고 우리 모든 선박은 국제 공용 상선 통신망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3를 통해서 모든 그 상선 통신망이 채널이 14개인데 그 중에 채널 3번을 전부 개방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왔던 수산사업소는 군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군함이 아닌 것은 당연히 상선 통신망을 씁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몰랐다 또는 북한이 하는 말들 전부 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 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시간 단위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냈지만 우리 군의 발표를 하나하나 반박한 북한 통지문 얘기였습니다.